음. 자, 일단 몇 개만. 자, 여기 1월 2일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1급에서 잘 해놓으시면 세무 2급 때 다 맞아요. 한 개 빼고. 근데 반드시 판매인지, 구매인지 확인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동화에 제품을 팔았대. 그럼 판매 유형이죠? 판매 유형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세액이 135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매출 쪽에 과세를 잡으시면 돼요. 매출 쪽에 과세. 그래서 날짜가 위로 좀 올려야 되겠네. 날짜가 1월 2일 날. 그래서 유형은 이게 11번 과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문구가 있어요. 원래 여기 품목, 수량, 단가 요거 채점 대상 아니다라고 있잖아요. 아닌데 여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줬냐면 복수 거래로 입력할 것이라고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복수 거래가 요거죠. 품목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개 이상이라고 무조건 복수 거래 거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복수 거래로 하세요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런 언급 없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품목에서 위에 복수거래 키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여기 품목으로 커서가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품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대문자 좀 지켜주세요. X 제품. 자, 규격은 없고 수량은 1000개. 단가는 10,000원. 네. 그리고 이거 바로 못 넘어가니까 이제 엔터 누르셔야 됩니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 제품. 수량은 500개. 네, 단가는 7,000원. 공급가액은 350만 원.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거래로 입력하시면, 요 1번 건 거 외라고 뜰 겁니다. 품목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니까 과세, 여기 있죠? X 제품 외. 이렇게 걸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코드는 내가 판매한 거래처 거는 거죠? 어디에 판매했다라고 된 동화. 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전자면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전자 여부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전자가 맞으니까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유형인데 복습하면 우리가 전액 현금 계정 과목이면 현금,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면 계정 과목 쓰면 우리가 외상. 그죠? 그 다음에 카드 거래면 카드. 그죠? 그다음에 만병통치약은 혼합. 맞죠? 아니면 현금 거래, 현금 계정 과목, 외상, 1번 현금, 2번 외상, 4번 카드 아니면 혼합. 이렇게. 자, 그럼 지금은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제품을 팔았는데 전부 다 외상인 거죠? 그럼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을 씁니다. 그럼 전부 외상 매출금을 쓰니까 외상도 돼요. 혼합은 무조건 옳고. 그죠? 근데 이제 외상을 하면 편해요. 뭐가 편한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 그냥 외상 2번이잖아요. 그럼 이게 2 이렇게 하면 알아서 지가 분계를 다 끊어놔요. 여기 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게 채권이니까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135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맞죠? 그죠? 매출세. 예, 그리고 제품 매출은 1,350만 원에 파는 거니까 이거 내가 먹는 것만. 지가 알아서 분기 끊었지. 제가 분기 하나도 안 끊었어요, 이거.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혼합하신 분들은 여기에 혼합을 하시면 채권을 별도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거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잘 나옴. 자, 뭐냐, 이거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요 문장이 핵심입니다. 자, 요게 X 제품, 외상 판매했던 X 제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됐어요. 이거 매출 환입이잖아요. 그죠? 매출 환입이면 우리 세법에서 회계든 세법이든 무조건 매출액에서 깝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급 가액에서 까요. 음.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로 놓고 보면 매출 환입은 왜냐면 회계에서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쓰면 무조건 플러스 숫자 써야 되잖아요. 플러스 숫자 써야 되니까 매출 환입은 대변에 있다. 매출 환입은 매출, 대변에서 차변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여기 분계에는 음수로 입력할 것이라는 건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마이너스 20만 원. 공급가액 10,000원인데 20개 반품됐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2만 원. 요렇게 숫자를 음수로 끊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분계를 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얘는 당초에 세금 계산서의 금액만 음수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럼 당초에 세금 계산서는 어땠을 거냐면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제품을 외상으로 파는데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매출 10% 과세 매출인 세금 계산서를 1월 2일자에 발행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 그래서 유형은 당초에 세금 계산서 유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고 거기 금액만 음수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어떤 걸 끊었었겠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 당초에 우리가 10% 과세 매출되는 세금 계산서 끊었을 거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월 18일 날 유형은 매출 쪽에 과세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이해 돕기 위해서 1번하고 2번이 연결되는 사례예요. 1번하고 2번. 왜? 여기 X 제품이 한 개당 10,000원이거든. 그쵸? 그 10,000원이면 1번으로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로 끊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공급가액만 음수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아무튼, 예.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공개하세요. 라는 건 공급가액을 음수로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 공급가액 음수로 입력한다라고 주질 않아요. 맞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동화한테 끊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여기 있죠. 당초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맞나? 네. 그죠.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건 전부 다 조심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금액 잡으니까 외상 매출금 상계가 대변으로 까세요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22만 원 걸리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전액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분계 유형은. 그죠. 그래서 외상 거셔도 되고, 아니 혼합 거셔도 되고. 그죠. 그럼 여기에 제가 외상이를 해볼게요. 전액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금액 분계를 끊었기 때문에 분계가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니까 외상 매출금 22만 원만큼 차감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면. 응? 그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만 원이 차감됐다라는 부가세 매출세액 2만 원 차감됐다. 그 제품 매출이 20만 원만큼 차감됐다. 이렇게 끝내셔야 돼. 금액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알았죠? 이렇게 하셔야지 매출 환입 및 내누리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음수 근고가액이니까. 분계를 새로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금액만 새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액만. 다른 건 안 고칩니다. 자, 이제 3번은 별표.
한 문제 무조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왜 어렵냐면 분계가 어려워요. 분계가 자고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45페이지 분계 참조라고. 시험에는 당연히 안 주겠지. 분계 참조라고. 자, 일단 유형을 해석하면 유형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각이니까 10% 과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예요. 매출 쪽이 과세지. 그죠? 그래서 일단 1월 19일도 매출 쪽의 과세는 맞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여러분도 우리가 좀 유형이 뭐 과세, 영세 이런 것들은 또 카과 이런 건 또 유형 겹치잖아요. 매출과 매입이. 그래서 꼭 빨간색 요게 판매 쪽이거든요. 확인은 좀 하셔야 돼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 130? 공급가액. 공급가액. 1300. 맞죠? 이거 조심해. 이건 공급가액 아니야. 매출 쪽이니까 내가 판매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넣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많이 입력하시더라고. 1300임.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대한모터스에 팔았으니까 대한모터스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맞으니까 여. 그리고 요건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합이에요, 혼합. 자고로 혼합 아니면 분계가 안 내려가요. 잘 보세요. 일단 현금으로 그 분계 안 내려가. 그 다음에 외상 안 내려가요. 맞죠? 그 다음에 혼합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그죠? 카드 아이고 이거 무시할게요. 이거죠? 자, 안 내려감. 맞죠? 그럼 이거 분계 무지막지하게 끊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혼합이에요. 이거는 분계 많이 끊으시려면.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안 내려가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계가. 그러면 얘는 분계가 중요해요. 위에 있는 건 쉬워요. 분계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장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냐면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그럼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각각 날려야 되잖아요. 각각 날려야 되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날리고 1,500. 맞죠?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인 1,500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날리고 여기까지 뭐 했었죠, 여러분들. 반대편 대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할만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이게 달라져요.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내가 판매자면 이게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럼 요 매출세액이 아마 부가세 예수금으로 컴퓨터가 잡을 겁니다. 이건 잡아요, 컴퓨터가. 130. 이렇게 잡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러면 팔았으니까 뭔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저께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같이 징수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징수하냐면 여기 우리가 여기 받은 거, 여기 받을 거. 여기다 적어볼게. 받을 것은 우리가 1,300만 원에다가 이것만 받는 게 아니지.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별도인 130만 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숫자를 상대방한테 받게끔 돼 있어요. 공급자는 맞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이
430만 원 얘를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하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우리 공급 대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을 건 공급 대가야. 143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오케이? 음, 네. 근데 여기 힌트 있죠? 매각 대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으로 판 거죠? 판 거니까 3번이라 할게요. 현금 500. 4번 미수금 얼마야? 이거 3번인데 이거 3번 미수금 930만 원. 여기서부터 머리가 뒤지게 아파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얘는 분계가 중요해서 그래요. 다른 애들은 뭐 분계가 어렵지 않아요. 얘는 분계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했냐면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비교했잖아요. 맞죠?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 그럼 질문. 그럼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 포함된 거. 처분 금액 할 때는. 제외요. 그쵸, 그쵸. 왜? 처분 손익이야, 여기는. 받을 게 아니야. 받을 건 부가가치세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지만요.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세금은 130만 원 세금은 세무서에 갖다 낼 거고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하고 장부 금액하고만 비교해야지. 맞죠? 그래서 처분 금액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 영어 쓰면 안 돼, 앞으로. 부가가치세 너무 길어. 맞죠? VAT라고 할게. 실제로 VAT라고 많이들 해요. 음, 네, 밸류. 가치가 밸류잖아요, 밸류. 그 다음에 A는 added, 더해진. T는 tax. 부가가치세 가치가 더해진 세금이다. 라고 VAT라고 많이 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들 귀찮으시면 VAT 이렇게 하시라고 나중에 VAT라고 설명할 거거든요. 양해 좀 스펠링 다 알아야 되잖아요. VAT 하면 돼. 친구가 VAT가 뭐야? 그냥 나 그렇게 외워. 할 수 없잖아. 됐죠? 이렇게. 네. 그럼 지금 부가가치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냐면 1,200만 원이죠. 왜냐하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게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잖아요. 맞죠? 근데 처분 금액 부가세 제외하면 얼마? 1,300. 그죠? 1,430 아님?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먹는 것하고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야지. 맞죠? 그럼 얘가 1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아마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할 거예요. 일치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3번하고 4번은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전 가급적이면 4번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왜냐면 3번부터 하시면 가끔씩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받으면 여러분 잘못 거실 때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 자, 그럼 일단 분계를 누가 봐도 속된 말로 오사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요 분계 끊는 게 핵심이에요, 분계. 그래서 혼합.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제품을 팔았어. 요. 그죠? 근데 보시면 제품을 판 게 아닙니다. 여기 대변에 부가세 수익은 130만 원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대변에 뭘 까야 돼? 지금 차 팔았으니까 차를 까야 돼, 취득원가로. 그래서 여기 대변에는 차량 운반고를 까셔야 돼. 제품 매출이 아니라. 1,500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또 날려야 되겠죠? 음. 여긴 차량 운반 보니까 209번. 얼마냐? 300? 그죠? 이게 감가상각 자산은 감루를 달고 다니니까 대변에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를 깐 거예요. 맞죠? 요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분 손익부터 먼저 구하시는 거 권장드린다면서요. 그죠? 그럼 방금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었지. 그죠? 요거를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나으실 거예요.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 이렇게요. 아니, 받은 거부터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일단 현금 500 받았죠. 그치? 500.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그다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판 거니까 차를 미수금 쓰면 네, 알아서 미수금 이쁘게 잘 걸리잖아요. 왜냐면 받아내야 될 거 요 두 개 포함된 금액인 1,430만 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가급적이 맨 마지막에 받을 거 적으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럼 오류가 없어요. 왜냐면 처분 손익은 잘 구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3, 4번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맞죠? 요 순서. 가급적이면 얘를 3번으로 추천드려요, 얘를. 가급적이면. 그래서 3번은 붕괴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3번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는 4번 갑니다. 2페이지 4번. 자, 또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보고 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냐면, 수출이다. 수출이야. 수출 하면 제외되는 겁니다. 진짜. 많이 봤어, 진짜로. 이것만 보시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영세율 쪽이 두 개 있었잖아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랑 직수출, 둘 다 수출업장 껴있어. 수출업자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직수출이고, 수출업자가 원자재를 납품받았을 때는 영세율 세금계에서 받는 거고. 맞죠? 이것만 보고 수출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네, 힌트는 여기 구매 확인서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죠? 요거. 그리고 지금 매출이니까 매출 유형.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게 힌트예요. 그럼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니까 매출 쪽에 영세예요, 여러분들. 맞죠?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이에요. 영세율 매출이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은 제품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어음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현금. 그럼 당연히 혼합이지 뭐 누가 봐도. 단 서류 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20일 날 유형은 12번 영세예요. 매출 쪽에 영세임, 수출 아님.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팔았냐면 ABC. 자, 그 다음에 전자 맞죠? 전자니까 1번. 그리고 어저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블럭이 싸그리 쳐진다면 F2번. 이렇게 블럭이 싸그리 쳐진다면 무조건 F2번을 갈기시는 싸그리 쳐졌을 때 갈기면 왜 영세율이니? 맞죠? 이렇게 떠요. 자꾸 영세율 사유는 매출일 때만 뜹니다. 가끔씩 질문하셔가지고 선생님 영세율 안 뜨는데 하면 매입으로 거셔서 그래요.
자, 그럼 3번이 이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래서 우리 시험은 1번하고 3번만 낸다라고 했었어요. 직접 수출이냐, 아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냐. 이렇게 하면 서류 번호로 커서 가지죠. 여기 서류 번호. 요건 쌩까라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엔터나 마우스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에. 키보드 오른쪽으로. 자, 그럼 분계 유형 혼합. 자, 그럼 제품 매출은 영세율이니까 3천만 원에 제품 판매했으니까 제품 매출 3천만 원이 발생했고, 원가는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제품 될 때 까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차변에 받으럽 2천만 원 증가. 그다음에 나머지 현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다 보면 얘가 좀 더 일반 전표 입력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분계를 막 끊으면 몇 개 끊거든. 부가세 분계 끊거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하시는 게 괜찮아요. 나중에 회계일급 시간 없으니까. 자, 근데 5번. 자, 5번은 여기 있죠. 판매입니다. 판매. 매출 유형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10% 과세 매출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니까 적격 증빙 아니죠, 요거. 적격 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적격 증빙이 아닌 과세 매출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그죠? 건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2일 날 건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딱 세 가지 있어. 뭐냐면 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입력하는 거니까 원칙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라고 하면 나누기 1.1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어저께 딱 세 가지. 건별, 가과, 현과. 요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쪼갠다. 여기다가 33만 원 입력하면 쪼갤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숫자 잘못 입력하시면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 거래처는 우상일. 아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전자로 커서가 안 가요? 당연한 거예요. 강의 영수증은 여러분들. 전자냐 종이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밖에 없어요. 자, 분계 유형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일단 혼합은 무조건 옳고요. 그럼 자기합수표 계정 과목 뭐예요? 현금. 그럼 전액 현금 계정 과목이니까 현금도 가능해요. 저는 현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현금 하면 이게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뜻이 전액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차변에 현금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차변에 현금 33만 원 입금됐다 그 뜻이에요. 요게. 요게. 예. 그리고 대변에 이 계정 과목이 있는 거 부가세 예수금 대변 3만 원, 제품 매출 대변 3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치요? 이게 현금으로 하면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어. 맞죠? 차변에 전액 현금이 33만 원 들어왔다 이 뜻이 입금이라는 게. 아셨죠? 이게 만약에 전부 현금 나갔으면 출금 이렇게 걸 거예요. 됐죠? 전액 현금이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혼합은 무조건 오라요. 혼합으로 하시면 어떻게? 네. 차변에 현금 하나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차변에 현금, 이렇게. 맞죠? 어차피 제품 판 거니까 제품 매출 30만 원 맞고, 부가세 주 3만 원에. 둘 중에 택 1. 하여튼 택 1.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는 6번 별표. 최근에 좀 내고 있는데 좀 어려움. 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인 유형이 좀 별표가 많을 거예요. 메인 유형. 자, 보죠. 자, 제품을 썸사에 $10,000의 직수출. 냄새가 나는 직수출.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공급 시기가 원칙이 선적일이라고 했죠. 하였는데
대금은 전액 2주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전액 외상으로 판 거네요.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단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을 생략하래요. 자, 보니까 2월 1일자 환율금 써야 되겠죠, 이거. 왜냐면 우리가 선적일에 환율 쓰는 거니까 10,000달러 곱하기 2월 1일자 환율인 1,200원을 곱해야 요게 우리가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선적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2월 1일 날 유형은 수출, 공급가액은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 선적일의 환율. 공급 시기가 선적이라는 건 선적일의 환율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이니까 1,200일이야지.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썸사. 자, 그럼 얘도 블럭이 갑자기 싸잡혔죠. 습관적으로 F2번. 네, 그럼 요건 직수출이잖아요. 네, 그 수출 신고번호 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가고. 자, 분계 유형은 혼합도 되고 전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도 돼요. 자, 네,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자고로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외환차익 아니에요? 분명히 계실 거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없어요? 한 분도? 있을걸요? 있을걸? 있어야. 분명히 있어, 이거. 이게 2월 15일자면 그 분기가 맞아. 근데 지금은 2월 1일자야. 2월 1일자인데 2월 15일날 내가 지금 외상 매출 회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2월 15일은 뭘까요? 피싱. 자, 보세요. 2월 1일자에 2주 뒤에 환율을 알아. 그러면 세계 넘버원 부자. 환율을 막 예측하고 있어, 2주 뒤에 막. 여러분, 줬는데요? 그렇지, 문제에서는. 2월 1일자 입장에서 환율 모른다니, 어떻게 알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낚여보라고. 낚시야. 아니, 모르잖아. 2월 1일자 환율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라고. 그렇죠? 되셨죠? 요거, 그래서 실제로는, 네, 우리가 다음 날부터, 이런 걸 몰라요, 환율을.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문제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액 외상으로 제품을 그냥 2월 1일자에 선적일에 환율 곱해서 판 거야. 외상으로. 그죠? 그래서 전액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하셔도 되고, 대신에 외환 차익은 2월 15일 날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말이 틀려 나오면. 넘어가요. 오케이. 예. 자, 이제 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9번부터 매입이라서. 자, 7번. 자, 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의 판매니까 10% 과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카드 과세 매출. 매출 쪽이 카과입니다요. 자, 조심하실 거 우리가 상단부에는 최민호 걸어야 되겠죠?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니까 판매는 민호한테 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얘는 유형이 세 가지가 다 돼, 세 가지. 첫 번째, 혼합 무조건 옳고. 두 번째, 카과니까 카드 옳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전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전액 외상 매출금이라서 외상도 됩니다. 카과. 자, 공급가액은 얘도 카과니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660만 원이면 감 쪼개겠죠, 뭐. 여기가 조심하실 게 최민호. 자, 블럭 쳐져 있잖아요. 그죠? 습관성으로 F2번 메인 매출 변력은. 만약에 카드가 이상한 카드 나오면 여기가 메인 유형일 확률이 높아요. 맞죠? 카드, 매출 카드 지금.
그럼 PC카드죠? 네,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렸지만 카드 거래 유형이면 가급적 카드 쓰시라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예. 자, 카드. 음. 자, 그러면 이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고로 원래 차변의 미수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에요, 이거. 그렇죠. 들어보세요. 근데 자고로 이게 저자분이 백데이터 넣으신 저자분이 이렇게 하신 거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세팅돼서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 그렇죠. 원래 외상매출금으로 세팅이 되어서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나중 기출문제 풀어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나중에 실제 시험 보실 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외상매출금 걸려요? 받아들여줘.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가 외상매출금으로 저는 보여드려야 되고 고칠게요.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내가 민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은 카드회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C카드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카드로 하시라고. 혼합 걸면 민호로 컴퓨터 인지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넘어가 될까요? 실제로 외상매출금 세팅돼서 나와. 저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2월 5일. 자, 여기는 부가가치세 포함의 판매. 현금 영수증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현과입니다.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의 줄임말. 그 분계 유형은 현금 판매니까 전액 현금 계정 과목이라서 현금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2월 5일. 자, 차변에 현과니까 22번. 이거 뭐 하는 거야? 현과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 입력하면 쪼개질 거고, 거래처는 세미. 네. 분계 유형은 전액 현금 계정 과목이니까 현금 써도 되고, 아니면 혼합을 하셔도 되고, 그죠? 혼합이면 차변에 현금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죠. 혼합이면. 이렇게요. 혼합이면 이렇게 차변에 현금 세팅해 주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전에 현금 계정 과목이니까 현금 것이면 여기 전부 현금이 110만 원 차변에 입금됐다 이렇게 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대변에 있는 건 해당 계정 과목, 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있다라는 뜻임. 맞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아유 힘들어. 자 됐어요. 우리 쉬셨다가 1시 55분에 메일